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사망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예단비 500만 원과 학비 지원까지 제안하면서 영혼 결혼식을 간절히 부탁했었는데요. 여자친구의 부모 쪽에서 이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할 테니 그저 한복을 입고 여자친구 인형과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는 말에 남자는 가족들이 워낙 울부짖으면서 부탁을 하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찝찝함에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는 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망자의 영혼과 치룬다는 영혼 결혼식, 이 생소한 단어에 우리는 약간의 공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유명한 영혼 결혼식 일화가 있습니다. 2011년 배우 고 정다빈 씨의 영혼 결혼식이었는데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의 넋을 위로하고자 사망한 지 4년 만에 그녀의 어머니가 준비해준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을 올린 상대, 그는 2002년 세상을 떠난 문 씨였습니다. 정다빈 씨보다 5살 연상이었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 같은 절에서 가깝게 지냈던 정다빈 씨 어머니와 문 씨의 형수가 인연이 닿아서 양쪽의 가족이 뜻을 모아 인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영혼 결혼식 이후 정다빈 씨의 어머니는요, 딸과 사위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만들어서 집에 걸어두었는데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딸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에 안정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영혼 결혼식은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행해져 왔는데요. 보통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결혼을 못하고 죽은 두 영혼을 위해서 치러지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이어주자라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총각처녀가 죽으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라는 속설이 내려오면서 유가족들이 그 자식들의 맺힌 한을 달래고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무속인들에 의해서 볏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고운 한복을 입혀서 첫날 밤을 치르게 해주는 이 영혼 결혼식의 형태가 시작되었고요. 이후 몇몇 절에서 스님들이 영혼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주관하시게 되면서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 정다빈 씨의 영혼 결혼식을 담당했던 용천사 청봉스님에 따르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개인정보만 가지고 식을 치렀다라면 그건 돈만 바라는 사기꾼에게 걸린 거라며 영혼 결혼식이라도 이 양가의 동의 그리고 신중한 결정에 따라 치러준다고 말합니다. 그 절차가 실제 결혼식과 비슷했는데요. 양가가 만나서 날짜를 정하고 양쪽 집안의 위패를 만들고 둘의 영혼을 씻기는 의식을 한 후에 천도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모형을 만들고 또 고인들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과 함께 병풍 뒤에서 합방을 시켜서 두 사람이 이제 식을 올리게 되고 이후 그 모든 것을 태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또한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약 500여 쌍의 영혼 결혼식을 성사시켰다라는 설산 스님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영혼 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모른 채 죽은 처녀 총각들의 결혼식을 성사시킬 때는요,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가에서 사주, 궁합, 집안, 외모, 성격의 학력까지 모두 꼼꼼히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여기서 중매자의 역할까지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또한 자살이 사인인 이들은 그들끼리 연결시켜주고요.
교통사고로 죽은 이들은 그들끼리, 병사는 병사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사인을 가진 영혼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끼리의 영혼 결혼식 외에도 죽은 이와 산 사람 간의 결혼식도 존재합니다. 스님이 직접 주관한 한 결혼식은 인천에 살던 33살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부인이 그만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자 남편이 직접 영혼 결혼식을 의뢰했던 건데요. 남편은 이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음 생애에도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스님은 영혼 결혼식은 어쩌면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사된 영혼 결혼식은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필수적인 요소인 당사자의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거행되는 영혼 결혼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선 이 단어, 영혼 결혼식.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해도 죽은 영혼에 대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괴담도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든 바로 이 사진.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남녀의 결혼 사진 같습니다. 전통 혼례 복장을 한 신랑 신부의 모습에서 중국의 옛날 결혼 풍습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이 왼쪽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덩달아 괴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성의 발이 살짝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 들고 또 두 눈이 초점을 잃은 채 약간 뒤집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입고 있는 옷도 결혼식에 입는 그런 화사한 옷이라기보다는 좀 우중충하지 않냐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 배경으로 보이는 그림도 결혼식보다는 뭔가 구판에 어울릴 분위기 아니냐라는 이야기. 이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괴기스러운 분위기에 이 사진은 결국 영혼 결혼식을 찍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단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비 신부가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병이 나서 죽게 되자 이를 가엾게 여긴 유족과 약혼자가 합의하에 영결식을 치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미 사지가 차갑게 굳은 여성의 시신을 나무 선반에 기대고 줄을 감은 채 천장에 매달아 찍었다는 그럴듯한 뒷이야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사진을 보니 아무래도 오싹한 기분을 좀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얼마 뒤 사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그저 1940년대 타이완의 한 명문가에서 치러진 실제 혼례식 사진이었는데 영혼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죠. 해당 집안에서는요, 조상의 유품인 이 사진을 하나의 가보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괴담을 만든 이들이 매우 큰 신뢰를 범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 사진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2002년이었죠.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중국 국가지리라는 잡지에 타이완의 풍습을 소개하는 기사로 실리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이를 향한 논란이 여러 생기면서 각종 기괴한 소문이 만들어졌고 걷잡을 수 없이 퍼졌죠. 결국 논란은 해프닝으로 종식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문도 있습니다. 영혼 결혼식 중에 발생한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건 신랑 신부가 결혼 첫날 밤을 보내는 의식 중에 하나인 초야와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 영혼 결혼식에서 예전처럼 초야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초창기 때에는 보통 신랑 신부로 상징되는 인형을 한 방에 두고 하루를 보내게 한다는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나란히 눕혀둔 인형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는, 물론 사실 여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런 괴담이지만 전해 듣기만 해도
오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담뿐만 아니라 영혼 결혼식으로 인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몇 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은 남성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2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영혼 결혼식과 비슷한 맥락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남성을 위해 사후 결혼식을 올리는 명혼이라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 영혼 결혼식에 어쩌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간주가 되는 중국 위나라 때의 명혼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혼을 치르기 위해 지체장애 여성 2명을 살해하게 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6년 4월 중국의 마충화라는 사람이 정신지체 여성인 47살의 왕꾸잉을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인 뒤에 독극물을 주사해 살해합니다. 그는 시신을 42,2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0만 원에 팔아넘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팔려간 사체는 2년 전 숨진 농촌 총각을 위한 명혼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마충화라는 사람이 열흘 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운반하던 중에 덜미를 잡히게 되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도구로 해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산동성의 한 마을 공동묘지에서 여성의 시신 여러 구를 파낸 다음 이 시신을 암매장에 넘긴 일당 11명이 검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한 구당 평균 18,0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돈을 받고 암시장에 매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암시장에 들어온 시신은 다시 영혼 결혼식을 원하는 유가족들에게 고가로 재판매되었고요. 시신 도굴 혐의로 붙잡힌 범인들은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일수록 고가에 팔린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물론 이 영혼 결혼식을 위해 시신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지만 이 악습이 줄지 않고 점차 전문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건 아니었죠. 2016년 3월 우리나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어떤 네티즌이 살아있는 사람의 사주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의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에 따르면 사촌형이 희귀병을 앓다가 사망했는데 자꾸 큰어머니 꿈에 사촌형이 나와서 무당을 찾아가 보니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어떤 간절한 목소리가 있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가족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산 사람의 사진과 사주 정보를 대충 아는 사람이라고 둘러댄 다음 무당을 통해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너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아주 기분 나쁜 사례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요. 사실 이후에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만약 저의 사진과 저의 사주 정보가 누군가의 영혼 결혼식에 이용된다라는 건 찜찜한 느낌을 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영혼 결혼식에 이용할 경우 처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타인의 정보로만 결혼식을 치른 경우에 고소를 하긴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식 자체가 합법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젊은 나이에 경험해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승을 떠남버린 자식. 그 안타까움은 아마 부모에게 사무칠 텐데요. 이런 영혼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제3자에게는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유가족 입장에게는 죽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방식은 피해야 하고 혹시나 단순히 돈을 벌려고 자행되는 행위는 유가족을 한 번 더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